내가 잘못해서 나의 뭔가 양육 태도가 문제가 있어서 안녕하세요. 교육의 민족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예민한 아이는 처음이라 라는 책을 쓴 강진경이라고 하고요. 원래 저의 직업은 중학교 국어 교사이고 2년 반 전쯤 유방암을 진단받고 지금은 교사로서의 삶을 잠시 멈추고 글을 쓰는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3권의 책을 썼는데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예민한 아이의 육아법을 다룬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. 또 다른 책으로는 유방암의 치료 과정과 환자의 마음을 담은 유방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라는 책과 그리고 아이와의 대화를 담아내면서 암을 극복한 이야기를 에세이로 풀어낸 아이는 말하고 엄마는 씁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. 일단 예민하다의 사전적 정의를 좀 읽어드릴게요. 예민하다는 무엇인가를 느끼는 능력이나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빠르고 뛰어나다. 자극에 대한 반응이나 감각이 지나치게 날카롭다. 어떤 문제의 성격이 여러 사람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큼 증대하고 그 처리에 많은 갈등이 있는 상태에 있다. 이 3가지예요. 여러분들 그러면 아마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럼 아이가 예민하다라는 건 어떤 경우가 이거에 해당할까? 2번이 자극에 대한 반응이나 감각이 지나치게 날카롭다 이거든요. 무슨 말이냐면 아이가 예민하다는 걸 쉽게 말하면 다른 아이보다 더 쉽게 자극을 많이 받고 그리고 그만큼 더 크게 반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이에게는 정말 크게 느껴질 수 있고 그렇게 아이가 크게 느껴지면 아이는 그걸 이제 울음으로 표현을 하겠죠. 그러다 보니 예민한 아이는 울음이 많고 그리고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잘 먹지 않고 결국에는 잘 놀지 않고 잘 싸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돼요. 사실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사전적 정의를 알려드린 이유는 단어 자체에는 부정적인 뜻이 없어요. 근데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쟤 좀 예민한 거 아니야? 이렇게 말하면 부정적으로 쓰잖아요. 근데 이게 왜 그런 걸까요? 그거는 예민한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그거를 아이가 예민하게 반응했을 때 부모가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까다로운 아이를 상대하는 게 부모는 그 육아법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책을 내게 된 것도 예민한 거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예민함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수용해서 아이도 엄마도 행복할 수 있는 육아법을 할 수 있을까? 육아 생활을 할 수 있을까? 그런 고민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저희 아이는 13개월 동안 통잠을 자지 못했는데요. 통잠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아이가 어른들은 한번 이제 잠들면 저녁에 막 잠들면 아침까지 이제 대부분 그냥 쭉 자잖아요. 그 깨지 않고 자는 걸 이제 통잠이라고 하는데 보통 재우는 것도 힘들었지만 한 번 자면 10번 정도를 깨서 울었어요. 1시간 뭐 2시간 자도 또 깨서 울고 그런 식의 이제 반복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재울 때도 기본 뭐 2시간, 3시간 걸렸다고 보시면 돼요. 제가 이제 수면 얘기를 제일 먼저 한 이유는 아이를 키우는 분들께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제 예민한 아이의 경우 수면이 문제거든요. 저도 그게 역시 가장 힘들었고 이제 저희 아이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감각적으로도 또 너무 예민한 부분이 있었어서 그때 이제 청각, 특히 촉각 이런 부분이 이제 아이들이 예민할 경우에는 모래놀이라든지 미술 촉감놀이 이런 것들을 잘 못하게 되거든요. 근데 엄마들이 봤을 때는 또래 아이들은 잘하고 문화센터 같은 걸 이렇게 데리고 가면 재밌게 하는데 우리 아이만 그걸 하지 않고 울거나 떼쓰고 나 안다고 소리 지르고 하니까 엄마들이 이제 힘들게 되는 거예요. 저 역시도 그맘때는 저희 아이가 특별히 뭐 예민한지도 몰랐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? 라고 속상하기만 했었어요. 저도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이 예민한 건 기질이고 이 예민한 아이에게 그런 거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고요. 저희 아이는 좀 거기에서 조금 더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들이 청각 방어, 촉각 방어라는 이제 그런 용어들을 나중에 좀 뒤에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런 감각에 약간 이제 너무 예민할 경우 막 오토바이 소리에 막 자지러진다든지 엘리베이터도 못 타고 조금 더 일상생활이 힘들었던 부분이 이제 많았습니다.
그 미국의 이제 저명한 소아과 의사인 윌리엄 시어스 박사가 예민한 아이들을 하이니즈 베이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. 그러니까 하이니즈 베이비라는 건 욕구가 그만큼 높다라는 뜻이거든요. 그래서 이 예민한 아이들이 못된 아이들이라서 이렇게 때를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아이들보다 욕구 수준과 필요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, 그런 것들을 이제 1에서 13까지 특징을 딱 표로 정리를 해 놓으시고 거기에 이제 해당하는 걸 이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았어요. 저희 아이는 이제 그 13가지 특징이 다 해당이 되었었고, 또 다른 그 이제 연구를 하신 미국의 심리학자 아론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, 그에 저서 예민한 아이를 위한 부모 수업이라는 책에서도 23가지 항목의 리스트를 만들었어요. 그래서 그 중에 13개 이상에 이제 해당을 하면 이 아이는 좀 민감한 아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, 저희 아이는 이 중에 21개 항목이 예민한 아이로 나왔습니다. 그전에는 예민한 기질을 한 것도 몰랐고, 왜 이렇게 그냥 안 자지? 내가 잘못해서 나의 뭔가 양육 태도가 문제가 있어서, 대부분의 엄마들이 그러시거든요.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기질의 문제인데, 제가 이제 그 계기는 어린이집을 처음 보냈을 때 어떤 사건이 좀 있었어요. 저희 아이는 이제 2도 좀 지나고 28개월 때쯤, 그때 이제 처음 어린이집 보냈는데 아이가 말을 잘 못할 시기거든요.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아이가 조금 이제 부적절한 돌봄을 받고 집에 와서 너무 이제 잠도 못 자고 뭐 자지러지고 힘들어 하면서, 제가 그때 비로소 책을 찾아 읽어보기 시작을 했어요. 예민한 아이에 대한. 그때 접한 책들 중에 이제 뭐 예민한 아이의 특별한 잠재력이라든지 따로 키우는 육아법이 있다라는 거를 그때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. 그전에는 정말 그냥 일반 육아 서적만 읽었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예민한 아이를 키우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, 일반 육아서로 예민한 아이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. 예민한 아이를 다른 육아서를 읽으셨으면 좋겠다.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엄마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아까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수면 문제가 가장 크고요. 또 다른 특징으로는 자극에 굉장히 민감해요. 촉각, 청각, 특히 이런 것들이 이제 두드러지고, 또 어떤 아이는 미각적으로 되게 민감할 경우에 밥을 잘 먹지 않는다든지 반찬이나 이런 씹는 거,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 다 너무 예민해서 부모가 이제 좀 키우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리고 또 타인에 대한 그런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 한마디 했을 때 그게 다른 아이에게는 별일 아니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우리 아이에게는, 예민한 아이에게는 굉장히 또 크게 다가올 수 있겠죠. 새로운 자극에 대해 굉장히 또 예민하고 민감하기 때문에, 특히 어떤 낯선 곳 또는 낯선 사람, 이런 거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요. 마지막으로 에너지가 엄청 높습니다. 예민한 아이들은 에너지가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도 높기 때문에 활동량이 또 굉장히 많고, 그 에너지가 소진되어야 또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좀 패턴이 있더라고요.